국민의힘이 내일 이제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선대위 산하에 조직한다고 해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시했답니다. 여기 보면은 기사 내용이,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제 제가 문제 제기를 그런 거 했죠. 한동훈이 당원 투표에서 40%를 넘었다는, 4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제가 오늘은 소리를 많이 지르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 오늘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댓글에, 아니 이영풍 기자는 왜 이렇게 기쁜 날에 또 그렇게 사람 김 빠지는 소리 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선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2030 청년들 사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선 끝나는 6월 3일까지는요. 철저하게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딱 말도 안 하고 딱 지령 내려가면 순식간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 진영은 주요 인물에 따라서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최종 결승전에 이기면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보여가지고 그냥 또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지면 이번 선거 안 해. 투표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후보는 당이 만든 말입니다. 말. 경주 말. 말이기 때문에 말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해야지. 승리도 못하는데 선거 왜 나옵니까 그거. 선거라는 건 이겨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지. 뭐 예를 들자면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이 방에 많은데, 김문수 후보 됐으니까 와 이제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 게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또 홍준표 지지하신 분들은 자기들 그 홍준표 안 됐다고, 홍준표 후보는 뭐 끝까지 뭐 전당대회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리고 뭐 김문수 캠프에서 뭐 역할할 수 있으면 맡아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뭐 홍준표 떨어졌다고 짜증난다 하면서 뭐 아예 가서 막 이재명 찍을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 정당 플랫폼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애를 쓴 게 아니라 홍준표 개인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홍준표 사당이요? 뭐요? 그럼 이철우, 나경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과 전술상 누가 한 명으로 정해지면 묻지마 투표를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손목 끌고 와서 야 투표해라. 이 사람 좋다. 이렇게 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게 다 같이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5월 2일자 보도입니다. 이틀 전.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김문수 6%, 이준석 2%. 자, 이 여론조사만 보면 일단 한동훈은 뺍시다 여러분. 그럼 남은 건 한덕수하고 김문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로 보면 2배 차이 납니다. 2배.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 지지율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데이터라면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좌파들 매체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니까 뭐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이라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친문 쪽 무슨 인터넷 신문 같은데, 여기 뭐 김어준이 있는 여론조사 꽃,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51대 24. 2배 차이 납니다. 2배.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오마이뉴스. 좌파 매체입니다. 한덕수와 붙어도 이재명은 46%. 3자 대결 모두 압도. 오케이. 좌파 매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여론조사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3자 가상 대결 딱 나오죠. 3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준석이를 넣은 겁니다. 이준석이 이재명, 김문수 나오면은 7.2%나 나오죠. 이재명, 한덕수 가상 대결 이것도 해봤습니다. 5월 1일, 2일 날 지금 양자 구도로 했을 때 47대 38입니다.
한 9% 차이 나죠. 9%. 9% 정도 차이 나면 오차범위 바뀌겠지만 선거 전에 직접 이제 붙어보면 38.8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되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요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요런 관측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덕수가 1등이고 한동훈이 2등이고 김문수가 3등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나오고 이낙연도 나오고. 근데 여기는 표가 갈라지죠. 그죠?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이준석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신 1등, 2등, 3등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1등이 한덕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여론 추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국민의힘이나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47%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43 나오는 걸 꺾을 수는 있다.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하나 언급을 하고 가죠. 제3지대 후보가 나오면 여기 보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연령층은 4050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 인천, 호남이 많습니다. 반면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1020, 6070, 서울, 충청, TK, PK 50% 안팎으로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지만 요게 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1020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탄핵 반대 운동에 나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요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선될 때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숫자로 나온 거 결론적으로 48.56, 이재명은 47.83, 불과 0.7% 차이로 겨우 이겼다. 겨우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전이 벌어질 건데 이준석이가 여론조사하면 6% 나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겨우겨우 이재명을 꺾었는데 이준석이가 여론조사하면 6%, 7% 나온 거 지금 어마어마한. 이준석이의 표는 민주당 표보다는 국민의힘 쪽 표를 깔아먹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저 이준석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댓글 쓰시는 분들에게 이준석이 저놈 죄송합니다. 저 친구 지금 안 되는데 혼내줘야 되는데 하지만 선거에 이기려면 갖다 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또는 한덕수 후보나 어떻게 단일화해서 이재명을 꺾어야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시키고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되어 있는 우리 저 청년들 사면 복권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려면은 별로 이 감정이 안 좋은 이준석이라도 데리고 와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제가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방금도 보세요. 듣보잡 여조는 믿으면 안 됨.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는요, 그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추세. 어떤 변동,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여론의 흐름이, 내한테 전화 안 오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까 내가 아까 올려놓은 콘텐츠 그 댓글을 보니까, 내 주변에 전화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 어떻게 믿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 6천 샘플 뽑아내는데, 그러면 수십만 명 상대에 여론조사 하는데, 그럼 6천 명 뽑아야 되는데, 전화 안 올 수가 있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통계이자 과학입니다. 추이를 보는 데는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흐름을 보는, 그죠? 한순간에 이렇게 포인트, 정태적인 분석이 아니라 시간을 변수로 넣은 동태적인 분석, 다이나믹한 분석을 보려면 여론조사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못 믿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은방에 도둑 들었는데,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금은 훔치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바로 잡아내죠. 왜? 자기는 이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생각하지만, 경찰은 잡아내죠. CCTV 다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 지금은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준석 지난번에 좀 우리를 짜증나게 했지만 이번에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야, 이준석 그래 용서해 줄게. 이리 와서 좀 도와라. 이낙연 뭐 민주당 출신이지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반대하네. 그러면 호남표를 좀 다 모아봅시다. 깔꾸리로 그냥 끌고 옵시다. 그럼 이낙연 또 역할을 주고 한덕수 아 이분은 호남 출신이고 본인이 어제 가서 그 절규하는 거 보세요. 자기도 호남 사람이라고 15번이나 외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유튜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일방적으로 막 홍보하거나 뭐 일방적으로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편파 방송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나라가 망조듭니다, 망조. 삼권분립 파괴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박살납니다. 나라가 그냥 중국의 통째로 그냥 갖다 바쳐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